안녕하세요. 살면서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싶은 문제에 부딪혀 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요, 바로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정말 큰 문제 앞에 딱 서면 막막하죠. 당연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감도 안 잡힐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해결의 실마리가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완벽한 아이디어가 짠! 하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요, 시작도 못해요, 정말. 문제 해결의 진짜 첫 단추는 바로 똑똑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설이라고 부르죠. 이 가설이 있어야 이 캄캄하고 막막한 문제 속에서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이 가설이라는 게 왜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의 노력을 딱 한 군데로 모아주고 방향을 잡아주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아는 것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가설을 세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심지어 어떤 데이터를 찾아봐야 할지도 모르니까 바로 그래서 가설이 필요한 겁니다. 가설은 말하자면 이쪽으로 가서 이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가설이 정확히 뭘까요? 이 개념을 딱 잡고 가야 뒤의 내용이 술술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가설.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임시 정답이다. 아니면 한번 테스트해볼 만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런 건 가설이 아니에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 네, 그게 바로 가설입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에 고객 소통 개선. 너무 막연하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제품별로 할인 라벨을 붙이면 매출이 늘어날 거다. 어때요? 이건 당장 내일부터라도 라벨 붙여보고 매출 데이터 확인하면 되잖아요. 바로 실행할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가설은 이렇게 안개 속에 있던 모호한 문제를 이제 이거 하면 돼 하는 실행 가능한 과제로 바꿔주는 마법을 부리는 거죠. 자, 이제 가설이 뭔지는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은 가설을 만들 수 있는가? 그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볼 시간입니다. 좋은 가설을 세우는 데는 몇 가지 진짜 중요한 원칙들이 있거든요. 여기 좋은 가설을 만드는 6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첫째, 가설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할지 방향이 딱 잡히고요. 둘째, 가설은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셋째, 무조건 단순한 게 최고예요. 복잡하면 검증도 어려워요. 넷째, 기억하세요. 가설은 정답이 아닙니다. 언제든 틀릴 수 있어요. 다섯째,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6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로 클리어 원칙.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운 가설을 검증해 봤는데 데이터가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그 가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깝다고 그걸 어떻게든 고쳐서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지우고 원점에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세운 가설이 맞다는 증거만 찾으려고 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너무 쉽거든요. 이 제로 클리어 원칙이 바로 그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설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면 안 되겠죠.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좋은 가설은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설을 바탕으로 작업 계획, 영어로는 work plan이라고 하죠. 이 계획에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계획표 하나만 딱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이걸 맡을 건지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작업계획표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의 큰 과제, 예를 들면 매장 안내 방식을 어떻게 할까라는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할인 라벨을 붙여보자, 안내 방송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각각의 가설을 검증하려면 어떤 분석이나 데이터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끝낼 건지, 담당자는 누군지를 한눈에 딱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요, 괜히 엉뚱한 데 힘 빼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핵심 작업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네, 직접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해 볼 시간입니다. 근데 이 단계는요, 그냥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배우고,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으면 바로바로 수정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모을 때도 다 요령이 있습니다. 무작정 사람들 붙잡고 인터뷰하거나 설문조사부터 돌리면 안 돼요. 그 전에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자료,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이나 논문, 정보보고서, 아니면 우리 회사에 이미 쌓여있는 그런 2차 자료부터 샅샅이 뒤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정보가 부족하다 싶을 때, 바로 그때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을 돌리는 1차 자료 수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60%의 법칙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100% 완벽하게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한 60% 정도 정보가 모였다 싶으면요, 일단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데이터를 다 모았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분석이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찾아낸 사실들을 쭉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바로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 숨은 의미를 캐내는 작업인 거죠. 그럼 그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So what?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이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매장에 20대 손님이 30% 늘었다라는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질문을 던져야죠. So what? 그래서 뭐? 그게 뭘 의미하는데? 이 질문을 거쳐야만 그냥 사실에 불과했던 데이터가 반짝이는 통찰, 즉 인사이트로 바뀌는 겁니다. 자, So what을 통해서 통찰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끝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검증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번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Why so? 즉, 왜 그런데? 입니다. 만약 20대 손님이 늘어난 건 우리가 새로 시작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때문일 거야 라는 통찰을 얻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Why so?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라고 되물으면서 데이터로 그 주장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거죠. 이 so what과 why so를 계속 반복해야만 내 주장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단단한 논리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가설을 세우고 계획하고 검증하고 분석하는 이 전체 과정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실제로 복잡한 데이터와 씨름할 때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도구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객 인터뷰 내용이나 설문조사 주관식 답변 같은 거요,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는 이런 데이터들, 우리가 이걸 정성 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정리하기가 정말 까다롭잖아요. 바로 이럴 때 KJ법이라는 걸 쓰면요, 겉보기에는 그냥 마구 비섞여 있는 것 같은 의견들 속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구조를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KJ법은요, 꼭 커다란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총 5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포스트잇 같은 작은 카드에 우리가 모은 데이터나 의견을 하나씩 다 적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씩요. 그리고 나서 비슷한 내용의 카드들끼리 모아서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 딱 맞는 제목을 붙여줍니다. 다음엔 이 그룹들을 커다란 벽이나 칠판 위에 이리저리 옮겨보면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선으로 연결해서 관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이 그림을 보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스토리로 요약하는 거죠. 어때요? 되게 직관적이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길게 설명해드린 이 모든 과정, 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정답을 딱 맞히는 천재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정답에 다가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뭐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죠? 그게 회사 일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고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만의 첫 번째 똑똑한 추측, 즉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세워볼 가설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